이번 사고는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사고로 기록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사회정책부 강세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왜 작업자들이 대피를 하지 못했던 겁니까? 네, 사망자 대부분은 작업장 구석에서 발견됐습니다. 공장 내부 구조도를 보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은 작업장과 계단 사이에 전지를 쌓아둔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계단으로 가려면 발화 지점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곳이 화염에 휩싸여 있어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창문은 없었습니까? 2층에서 창문을 깨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건 다행히 창문이 있는 사무실 쪽에 있는 근무자들이었고요. 본격적인 폭발이 시작되면서 1층 근무자들이 가장 먼저 뛰쳐나오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시신이 가장 많이 발견된 포장검수 작업장 주변에도 창문이 있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창문이 좁은 탓에 창문을 깨고 탈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보니까 연기도 탈출을 막았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보통 불이 나면은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차곡차곡 네네. 쌓여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예, 이렇게 숙여서 이동하라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지화재는 조금 다릅니다. 연막탄을 터뜨린 것처럼 순식간에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공간을 뒤덮는데요. 전해액이 공기 중에 수분과 접촉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전해질이 산화되면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수분하고 반응하면은 연기가 나고 염화수소 기체가 나오게 되죠. 공장에서 도대체 어떤 전지를 만들었길래 이렇게 진화가 어려웠던 겁니까? 네, 이 공장에서 만든 건 리튬 1차 전지인데요. 그중에서 리튬 염화 사이오닐 전지가 주력이라고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많이 쓰입니다. 예. 가정에서 쓰는 알카라인 전지와 생긴 건 비슷하지만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건 좋은데 불이 나면 위험한 거다 이거네요. 네, 노트북 등에 쓰이는 건 2차 전지입니다. 네. 이 리튬이온 배터리엔 고체 리튬이 없어 물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반면 불이 난 공장에서 만든 건 고체 리튬을 사용한 1차 전지인데요. 고체 리튬이 물에 닿으면 폭발성을 가진 수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도 리튬이 자체적으로 다 탄 다음에 물을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건물 내 리튬 배터리가 어느 정도 다 자체적으로 소화가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화 작업을 이루고 그러면 만약에 또 1차 전지 화재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꺼야 되는 겁니까? 네, 제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리튬 염화 사이오닐 배터리 전지의 안내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예. 네, 이 안내서에는 전지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끄면 되는지 설명되어 있는데요. 한 안내서는 불이 난 초기에 차가운 물에 뿌려서 온도를 낮추는 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회사는 절대로 물을 쓰면 안 된다고 표기했습니다. 예? 같은 종류의 전지에도 진화법을 각각 다르게 설명한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배터리를 여기저기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 끄는 법도 모른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네요. 네, 전기차도 배터리 화재가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소화 방법이 개발됐잖아요. 네. 아직 리튬 1차 전지 화재의 진화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네. 마른 모래로 진화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불이 난 곳에 정확히 뿌리는 게 어려워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재 초기 물로 진화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보고 효과적인 소화용액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강세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